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사기 용의자 여성과 260차례가 넘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거와 관련 있어 보이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능력이 인사의 원칙이라던 이용섭 시장의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5.18 때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4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친 다음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4억 5천만 원의 송금이 공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윤 전 시장을 다시 부를 계획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초췌한 모습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나온 지 14시간 만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계속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내일 더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용의자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이유와 김 씨의 두 자녀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전 시장은 채용 청탁 과정의 직권 남용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송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또. 하지만 윤 전 시장이 김 씨와 주고받은 268개의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검찰은 선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윤장현 시장에게 민주당 경선 경쟁 후보와 통화해 출마를 만료시켰다고 보낸 문자나 불출마를 선언한 윤 시장이 김 씨에게 돈을 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공천 목적의 돈 거래가 있었다면 공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윤 전 시장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한 다음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 이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사기 용의자인 김모 씨와 260차례 이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중에 몇 건은 공천과 관련됐다고 보고 윤 전 시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사기 용의자 김모 여인이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에게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12월 21일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에 윤 전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자 김 씨는 5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한 지 나흘 만에 실제로 2억 원이 입금되자 김 씨는 대담하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 씨는 공천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선하셔야 하지 않겠나라든가 당 대표에게 신경 쓰라고 전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윤 시장에게 보냈습니다. 또 당시 출마가 유력시되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마를 만료했다거나 대통령 생신 때 이야기했다는 등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용섭 후보로 결론나자 윤 전 시장은 송금한 돈 4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윤 전 시장과 사기 용의자 김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10달 동안 268차례, 통화는 12차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기소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어떤 뜻으로 보낸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사기꾼 김 씨는 윤 시장에게 부탁해서 취업한 자녀들의 주택 구입과 자가용을 사는데 돈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날씨가 굳습니다. 종일 눈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1mm 이하,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5mm 안팎의 비를 나타냅니다. 현재 남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눈과 비는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돼서 늦은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5mm 안팎, 예상 적설량은 전남 내륙에 최고 3cm인데요. 이 담양과 장서
장성,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북부 지역에서는 오전 중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도로가 어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던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4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평년보다는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시의원들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그렇잖아도 이용섭 시장의 측근 인사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능력과 자질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장에 등장한 정상용 전 국회의원. 5.18 당시 시민군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이지만 환경 관련 경력은 전무한 인물입니다. 대신 이 시장과 동양 출신으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청문특위는 전문성 부족을 크게 질타했습니다.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사안들 뿐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질의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역 기피 논란과 자녀들에게 5.18 유공자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위장 전입으로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완전한 성인이고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5.18 유공자 자녀로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유라기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는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선거캠프 인사를 후보자로 세운 건 결국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최근 공공기관 인사에서 측근 인사와 보은 인사가 이어지며 이 시장이 스스로 내세워온 전문성과 리더십, 방향성이라는 3대 원칙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름 다 능력이 있겠죠. 다만 그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려면 공개 채용을 해서 인력풀을 형성한 다음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광주시 의회는 오는 14일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보은 인사라는 비판 여론에 자질 논란까지 더해지며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엔 적잖은 부담이 따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한정공대 설립 부지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3곳의 후보지를 추천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 북구도 유치전에 가세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한정공대 후보지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인접해 있는 첨단 3지구를 광주시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공대 유치를 위해서 광주에서는 남구와 광산구에 이어 북구가 가세했고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목포시 동북권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성폭력 피해자를 명시하고 2015년 만료된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다시 이루어지고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청약제도와 관련된 부동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청약 혜택을 더 주는 대신 무주택자 요건은 강화가 됐습니다. 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택 공급에 관한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청약 추천 모집 세대의 약 78% 이상을 배정되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 세대는 이제 무주택자분하고 1주택자분들에게 공급되도록 한 것이 또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6개월에서 8년까지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서 거주 요건을 최장 5년까지 강화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우리 광주 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외 조항이긴 합니다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번에 무주택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좀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바뀐 청약제도 어떤 점들이 많이 바뀐 건가요? 네, 앞서 지금 이번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고요. 네. 또 다른 혜택을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이 많은 혜택을 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가 어렵지만 되기만 하면 또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기존보다는 훨씬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는 현재 전체 우리 59만 가구 중에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약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22만 4천 가구 정도가 이제 무주택 세대고요. 또 해마다 무주택 세대로 이제 나오시는 우리 신혼부부 세대가 8천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쉬워졌는데요. 우리 지역은 전국 대비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좀 작은 지역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지금 전세가가 앞으로 2, 3년 동안 좀 하향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10년도에는 전세 가구 약 12만 가구, 2015년도에는 약 6만여 가구로 지금 뚝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 추세로 본다고 하면 통계청 자료에 의한 건데요. 한 5만여 가구로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2, 3년간 무주택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내 집을 계속 마련할 것이고 그런 것들 보면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전세가가 또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혜택이 늘어난 만큼 무주택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이다 이러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분들 중에서 이제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신 분들, 이력으로만으로도 지금 대상자에서 일단 제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현재 기존 주택을 매매를 하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신 분들은 정부가 이번에 좀 구제안을 내놨죠. 2순위로서 특별공급에 지금 편입시킬 수 있게끔 지금 마련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은 부양가족 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점이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 60세 이상 저희 부모님이시죠. 어머님, 아버님들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분들은 독립할 수 있게끔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할 수 있게끔 무주택자로 또 인정하는 그런 구제안도 같이 함께 이번에 나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외에 그 청약 신청 방식도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죠? 일단 신청 방식은 기존에는 우리 PC로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청약을 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됐고요. 이제 청약 제도가 너무 자주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실 건데요. 지금 요번에 새로 바뀐 것은 이제 우리가 부적격 당첨자들이나 또는 미계약이나 미분양분들이 사전에 이제 공급 신청 접수를 지금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모여서 새로운 이제 추첨으로 한 그 미계약분에 한해는 청약 추첨 시스템을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모델하우스에서 줄을 많이 서고 이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는 폐해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무주택자를 가려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권을 소유하면서 횡포를 부릴 수가 없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습지를 폐쇄해야 하지만 매년 겨울 반복되는 폐쇄 조치로 관광업계에 피해가 불어나 순천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순천만 습지 인근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건 지난 4일. 300여 개의 분변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5개에서 H7형의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항원이 발견된 곳과 비교해 20일 가까이 늦게 검출된 겁니다. 최근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항원이 발견된 순천만 습지 인근입니다. 이곳은 지난 11월부터 탐방객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최근 항원 검출 이후 예찰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AI 발병과 순천만 폐쇄를 연계해왔던 순천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찰 활동과 차단 방역을 강화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에 맞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 철새 서식지는 11월 5일부터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통제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천만 습지 일부의 연중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 여파로 평균 50일 넘게 순천만 폐쇄에 나서면서 숙박과 음식 등 관광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종적인 폐쇄 결정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AI가 예기치 않게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순천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천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파급이 된다고 생각하면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하고 관련 단체 협의가 좀 필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습지의 연중 개방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AI 발병에 생태도시 순천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18살 김모근 등 고교생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 등은 어제 새벽 0시쯤 광산구 송천동 18살 조모근 등 동급생 자취방에 침입해 돈을 갚지 않는 친구들 행방을 대라며 조군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 2명이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자취방 안과 밖으로 분리해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립에셋 엄일석 대표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입증한 이 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 금액이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필립에셋은 무인가 상태의 비상장 회사 53곳의 주식 1,587억 원어치를 사들여 이를 다시 3,767억 원에 매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금액이 5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 대표는 또 자신의 배우자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살림문화 박람회가 내년에 장흥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수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예철 기자입니다.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힌 장흥 천관산. 국내 최대 토종 동백나무 숲은 면적만 17,000여 제곱미터, 3만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이 산 허리를 감싸고 있는 억불산. 20여 년 전 목재 체험장과 함께 생태 휴양시설인 편백숲 우드랜드가 개장했습니다. 또 장흥은 온목 표고버섯 주산지이자 귀족 호두의 본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명품 숲과 풍부한 임업 자원을 간직한 장흥군이 산림문화 박람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산림의 역사와 문화, 미래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림 박람회는 수십만 명의 관람객과 수백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의학 박람회는 그동안의 기반을 다졌고 산림문화 박람회는 최초로 열리지만 우리 장흥군의 산림 자원, 다시 말해서 동백나무숲, 편백 우드랜드 등 이러한 산림 자원을 충분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치유와 휴양이라는 공통 주제를 통해 비용 절감과 홍보 극대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은 내년 산림문화 박람회 최종 후보지로 산림청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산림과 통합의학이란 두 박람회의 독특한 만남이 내년 10월 장흥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안치홍 선수가 이루수 부문에서 2년 연속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안치홍 선수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총 투표수 349표 중 306표를 받아 압도적인 차이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통산 3번째 황금장갑을 낀 안 선수는 아내에게 영광을 바치고 싶고 내년에도 좋은 활약을 보이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였던 광주 인후학교를 장애인 수련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에 인후학교를 장애인 수련시설로 건립하기 위한 실시 설계 및 철거 비용 15억 9천여만 원을 확보해 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장애인 치료와 교육, 수련과 휴양까지 가능한 전국 최초 장애인 수련시설이자 장애인 맞춤형 시설로 조성해서 2022년 12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해온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노숙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는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노숙 투쟁에 들어가면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정책 협약에서 약속했던 대로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노조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고 규정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조섭 전 광주시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으로 공채를 통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주도 자립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 도입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 중입니다. 조 신임 소통기획관은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전남대를 졸업한 뒤 광주시 의원 등을 거쳤으며 우리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시청 앞 야외 스케이트장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문을 엽니다. 오전 10시부터 평일은 오후 5시 40분까지, 휴일은 오후 8시 20분까지 운영되고요. 요금은 입장료와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시간당 1,000원입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스케이트 무료 강습이 진행되고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장애인 스케이트 체험 교실이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남구청 8층에서 2019년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가 열립니다. 유명 입시 전문가들이 정시 지원 흐름을 예측해보고 지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고요. 수능 3, 4등급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해외 대학 사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2018 지역 작가 초청전 우재길의 빛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열립니다. 우재길 작가는 빛을 주제로 율동감 있는 추상화를 그려내는 지역 원로 작가 중 한 명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희망을 주제로 하는 신작들 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가 이번 주 금요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토마의 오페라 레이몬드 서곡을 시작으로 푸치니 나비 부인 하이라이트, 비제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2번 등을 선보이는데요. 국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동원이 협연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곡성 구례지사 직원들이 50만 원, 나주시 도하면 학산사구 동산마을 주민들이 27만 1천 원, 일용마을에서 11만 원, 고정마을 15만 원, 월송마을 10만 원, 남산마을 18만 6천 원을 보내주셨고요. 봉산면 운곡 1구에서 10만 원, 각동 1구에서 10만 원, 용전 2구 12만 8천 원, 죽석 1구 30만 6천 원, 화순군 한천면 양존승 씨가 10만 원, 한천면 금전리 주민들이 31만 4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동가 1위 주민들이 20만 원, 광사리 10만 원, 배감 1위 16만 원, 원지리 주민들이 36만 5천 원을 보내주셨고요. 수만 1구에서 7만 원, 광덕 3구 14만 원, 일심 2구 8만 원, 감도 3구에서 4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